오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발표를 했는데 친한계 인사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전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징계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경고에 주의 조치에 이제 끝났는데 당무감사위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중징계를 권고를 한 건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이제 발언한 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낙인 찍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발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날,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기 전날인 어제 본인 블로그에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분석하기에는 친한계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중징계 결과가 나오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지아 의원 뭐 이분도 이제 친한계죠. 표현의 자유를 당의 기준에 맞춰 선불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징계 권고 이걸로 인해서 당내 분란 개파갈 때 이게 다시 또 생기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막가자는 거죠. 저 정도면. 막가자는 거다. 네. 그리고 저는 의도된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나 한동훈과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라고 저는 분명하게 네. 그 표현한 거라고 보고 그 장해찬 씨가 이번에 여의도연구원 뭐 부원장이가 됐는데 맞아요. 어제 무슨 방송 나와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동훈이랑 장동혁은 같이 못 간다. 동행할 수 없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쳐내겠다는 건데 당연히 이제 시끄럽겠죠. 이로 인해서. 근데 저는 감수하겠다는 것 같아요. 설사 이게 법적 대응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뜻대로 안 되더라도 네. 자기 지지층한테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당 행위를 일삼는 네. 한동훈과 친한계를 그냥 좌시하지 않았다. 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주기 위해서 이제 칼을 뽑은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당원 게시판 문제로 한동훈 징계까지 갈 거라고 봐요. 오늘은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아직 이제 조사 중이기 때문에 발표를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아니 일단 이제 뭐 김정혁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부터 하고 네. 순차적으로 가겠다라는 걸로 보이고 그 고름을 다 짜내고 나면 네. 그때 이제 뭐 운신의 폭도 넓히고 당의 기조도 변하겠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어쨌든 지금은 한동훈 쳐내고 당에서 계속 자기한테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잠재적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쳐내고 나서 바뀌더라도 자기가 바뀌고 네. 본인이 그렇게 바뀔 때 그동안에 또 윤호개인 쪽에 네. 그 자기한테 박수를 보냈던 당원들이 비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약간 이 뭐랄까 재물을 하나 던져주는 네. 그런 의도가 일정하게 있는 것 그렇게 같아요. 비판할 때 나 한동훈도 쳐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게 이제 한동훈 쳐내기를 찍어내기를 하는 게 오히려 거꾸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만이 계속 축적되고 있잖아요. 네. 당내에 중진들도 나서고 있고 이제 그 불만이 겉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이제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촉발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장동혁 때 말하자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변화, 쇄신, 뭐 계엄 인정, 계엄이 잘못이라는 거 인정 이걸 네. 요구하는 이제 당의 이제 중진 뭐 의원들 간의 구도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네. 꼭 친한계가 아니더라도 네. 합리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원권 정지 2년이 네. 국민의힘의 다른 사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준석 그 대표가 네. 성접대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어요, 처음에. 네.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1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준석을 뭐 이제 나중에 성접대 의혹은 이제 무혐의가 났어요.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뭐 이제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났는데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김재원 그 최고위원이 뭐 5.18 발언 논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당원권 정지 1년 받은 적 있거든요. 네. 그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시작하기 전에 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엄청난 분노감을 느끼고 있다. 어떤 거에 대한요? 그 친한계를 비롯해서 일부 이제 뭐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들이 자기 방송에 나와서 자기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김준일 포함해서?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김준희를 아니고요. 비롯해서. 비롯해서. 예, 예.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그래서 이거는
시범 케이스로 일단 자기 바운더리 자장 안에 있는 사람은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네. 내용이 이런 거예요. 김종혁이 2025년 9월과 10월 사이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네요. 예. 월간 중앙과 MBC 라디오, 유튜브 등 다수 매체에 나와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쓰며 당대표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 아, 이게 심지어 당대표에 대해 모욕적인 오. 표현을 썼다라는 게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 이게 직접적으로 당대표를 언급하네요. 직접적으로 언급을 네. 했어요. 근데 특정 종교에 대해서 차별적 표현이라는 게 신천지. 신천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신천지를 비판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성경에서 감옥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다고 하니까 김종혁 씨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분 손바닥에 왕자 쓰셨던 분 아닙니까? 네. 뭐 이러면서 갑자기 이게 태도가 변한 게 뭐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뭐 이를테면 특정 종교를 희화화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게 합리성이 있는 건가? 설령 이게 있더라도 뭐 경징계에 해당할 네. 문제지. 저는 징계 사유도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2년은 너무 과하다. 과하죠. 그래서 이거는 소송 간다는 거고 네. 소송을 가든 말든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장동혁 체제에서는 이제 친한계하고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도 맞고 네. 이거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또 네. 나온다는 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 이거에 대한 말고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소위 그래요? 말하는 친한계 중에 제가 죄송한데 네. 데스노트 같은 거 써서 죄송한데 박상수 변호사 일단 위험하고요. 완전 데스노트네. 몇몇이 있어요. 몇몇이 네. 있어요. 지금 일을 갈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한 명씩 하는데 다만 당내 여론이 이거를 이제 받아줄 수 있느냐. 네. 이게 논란이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뭐 단순한 논리인데 내부 총질 지금 이재명 정부랑 싸워야지 지금 이거 징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끼리 논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막 이런 얘기도 벌써 그러니까 온건한 아니면은 친윤 쪽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굴러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냐. 네. 이런 시각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꼭 한동훈 전 대표를 두둔하거나 그 편을 드는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아니더라도 네. 아니 지금 이렇게 한가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내부 분란 일으키고 아니 오히려 당대표가 내부 총질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그 잘못한 걸로 따지면 우리가 황교안이다가 더 문제 아니야? 뭐 이런 그러네요. 반론들이 나오고 있는 지지율 거예요.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게 최종적으로 글쎄요 장동혁 그 대표 측은 뭐 그러든 말든 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네. 자기 지지층에는 확고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손해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당권 투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당대표들이 이렇게 온전히 살아남는 정당이 못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네. 다 당대표들 갈렸고 임기 채운 사람 2사람밖에 안 되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금 불만은 굉장히 부글부글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이 누군지를 보세요. 네. 윤한홍 의원이 그 비판에 나섰죠. 맞아요. 주호영 그리고 의원도 예, 윤한홍 의원 대표적인 찐윤. 네.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은 뭐 찐윤은 아니고 점잖으신 분이지만 네. 웬만해서 당내 현안에 별로 목소리를 안 내던 맞아요. 분이에요. 국회 네. 부의장이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은 잘못했고 뭐라고 표현을 했죠 그때?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표현을 썼는데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요. 계엄에 대해서. 네. 그리고 탄핵도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한 발 더 나간 거죠. 네. 그런데도 권영진 의원이 요즘에 그 대구시장 했었던 네. 세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43명 저 윤석열 체포 저지하겠다고 네. 한남동 관저에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 게다가 지역구가 대구예요. 네. 사실 가만히 있어도 별로 자기한테 손해날 게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칼을 뽑았다는 건 자기가 듣는 자기 지지층의 민심이 꼭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 네. 만약 자기 지지층의 민심이 저게 아니라면 권영진 의원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과감하게 못 나서요. 근데 대구 쪽에 자기 지지층들의 목소리도 그게 아닌 거야. 윤석열하고는 손 그어야 된다는 목소리인 거예요. 네. 때문에 장동혁 대표 위태로워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거나 아니면 도저히 수습이 안 될 것 같아. 네. 이 장동혁으로 내년에 선거 못 치른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가만 안 있죠. 연판장 돕니다. 그러니까 대구 민심까지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이거는 위험이 신호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주호영 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폭정. 윤석열, 예, 계엄 잘못됐다, 탄핵사유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를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6.3 지방선거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성과 개혁을 통해서 중도층 민심을 잡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이 끝나는 12월을 기점으로 우리 당의 기조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당 기조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국민소통특위위원장에 임명을 했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표적인 극우 인사들인데 이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앉힌다. 이거는 변화의 의지가 있는 건가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네. 굳이 국민소통특위위원장까지 겸직을 해야 되냐 이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분의 그분이 아니니 뭐 그런 거 떠나가지고 네, 이미 최고위원인데. 이미 최고위원이고 발언의 권위가 있잖아요. 최고위원으로서 계속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국민소통특위위원장까지 한다라는 거는 김민수를 간판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간판이 김민수다. 간판이 얼굴이 나와서 그 소통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답이 없죠. 제가 보기엔 답이 없는 걸 하고 있다. 네. 장해찬은 워낙에 한동훈을 잘 까기 때문에 네. 중용될 거라고 봤어요, 저는. 그래요? 예. 근데 왜 하필이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의도연구원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여의도연구원이 민주연구원은 예전에 한 수 접어줬어요, 진짜. 여의도연구원의 분석력과 정확도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망가지기 시작된 게 꽤 됐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 같고 네. 사실은 장해찬 전 최고가 예전에 뭐 여론조사 회사에 잠깐 근무를 했지만은 네. 그 정도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대변인을 시켜라. 그렇게 시키고 싶으면은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까야 되니까 워낙에 진짜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장해찬은. 네. 그러니까 무슨 사안이 있으면은 득달같이 페이스북에다가 못 써가지고 제가 보기엔 웃기거든요. 그거. 재미있게 이제 언론에 보도될 만한 딱 그런 워딩을 한다. 그 과거 사례 한동훈이 했던 거 때문에 뭐 내로남불 같은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 까고 이런 거는 여기 뭐 누구야 따라갈 사람이 없다 장해찬은. 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 인사로 인해서 딱히 변할 가능성을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도 있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원래 취임할 때부터 왼쪽으로 1도씩 하루에 1도씩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었군요. 그랬는데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보니까 오른쪽에 저쪽에 파 라이트로 가 있는 거야 이제. 저쪽에 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좀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장동혁이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월까지만 하고 네. 1월부터 태세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과를 하면은 윤석열 절연하면 믿을까요? 그 이후에 그 얘기를 하더라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약간 그 메신저로서의 신뢰감을 많이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제 내년 2월이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2월 왜요? 그러니까 2월이 윤석열 일심, 단결. 선고가 나고 네. 추석까지 사람들이 지켜볼 거예요. 국정으로. 설까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설까지. 추석이 너무 빨리 갔네. 너무 멀어. 그러니까 어쨌든 설까지 지켜보고 그런데도 지지율이 요지부동이야. 근데 이를테면 장동혁도 본인이 너무 위협감을 느끼면은 윤석열하고 절연하는 메시지 비슷한 거 뭐 낼 수 있어요. 근데 지지율이 다 똑같아. 네.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국힘 소위 말하는 중진들이 움직일 때다. 얘로는 도저히 못 치른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지 그때가. 끌어내려질 수 있다. 2월이 됐을 때. 네. 근데 사실은 아마 장동혁 대표가 한다면 최대치는 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걸 텐데 네. 계엄 사과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 25명 그 의원들이 했던 것도 내용을 보면 이제 계엄 사과인데 계엄은 본인들이 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한 거고 네. 그리고 예전에도 계엄은 사과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이후에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윤석열 지키겠다고 40몇 명이 관저 앞에 몰려가고 네. 그다음에 탄핵 반대가 당론이고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벌어진 행태들을 사과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내에서. 그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재선 의원 모임에서 굉장히 센 얘기들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과연 그 내년 2월 아까 이제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던 대로 지지율 안 움직이고 이대로 선거 못 치르는 위기감이 들었을 때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선출된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게 쉽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보통 많이 쓰는 고전적인 수법이 최고위원들이 사퇴해가지고 맞아요. 무너뜨리는 건데 네. 지금 최고위원 구성이 그렇지가 않잖아. 김재원, 김민수는 절대 안 물러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안 돼, 이게 숫자가. 그러면 다른 방법은 이제 의원들이 사보타지 하는 거예요. 네. 의원들이 다 연판장 돌려가지고 너 물러나라. 너랑 같이 선거 못 치른다. 그러면 이제 많이 흔들리겠죠. 아무래도 이제 현역 의원들이. 근데 거기에 의원들이 어느 정도 나서냐. 3분의 2 정도는 나서야 돼요. 아, 그래야 의원들이? 흔들 수는 있어. 100명 중에. 근데 3분의 2 정도 나설까?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는 쇼핑몰에서 두툼한 연어를 시즈닝해 그냥 팬에 구우면 되는 간편하면서도 신선한 연어 스테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1kg에 42,900원 무료 배송으로 연어 스테이크 3덩이 한 접시가 5접시 이상 나오는 양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3분의 2.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질적 수준이라는 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아니 근데 있어요. 대구경북 의원들도 막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나섰으니까. 오히려 초재선들이 저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아, 봐, 그래요? 그때 가서는. 어. 그래서 봐야 됩니다. 저 초재선들이 어떤 초재선들이에요. 연판장 돌리라니까 돌리고 나경원 몰아내고 아, 맞아. 그 사람들이에요. 네. 이제 와가지고 뭐 반성한다 이러고 내는데 저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보고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저 정도 막 나갈 때는. 아까 이제 인사 얘기했지만 당 분위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인사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와중에 무슨 김민수를 국민소통위원장이고 장해찬을 여의도 부원장에 저건 답변이거든. 그러니까 당내에서 장동혁한테 네. 이렇게 변해야 돼. 아. 쇄신해야 돼. 여기 그래? 대해서 그럼 난 이걸 줄게. 답을 하는 거예요. 다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거 더 열받는 거거든, 지금. 네. 근데 이제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런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친한계가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네. 뭐 법적 대응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최소한의 기술적 대응인 거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네. 거냐. 어떻게 싸울 거냐. 네. 마땅히 방법이 없어요. 그거 좀 그렇긴 해요. 왜냐면 지도부에 단 한 명, 우재준 의원이 있구나. 네. 근데 뭐 우재준 의원도 지역구가 대구고 사실은 눈치도 많이 받고 그 사이에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잘 모르겠고 네. 양양자 최고위원이 있는데 양양자 최고위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모르겠고 지금 이미 적극적이세요, 양양자 최고위원. 저쯤 되면은 사실은 던져야 되는 거거든. 아, 최고위원직을? 나는 이 지도부 못하겠다. 장동영도 물러나라. 거기서 신호탄을 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거냐. 네. 그리고 사실 현역 의원들도 대부분 비례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는 당 깨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못 나가요. 네. 현역 의원들이 다 비례야 친한 게. 그럼 뭐 한동훈 혼자 광야에 나가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장동혁 쪽에서 저렇게 세게 나올 때는. 그래서 내년 아까 이제 2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방선거 앞두고 경선 공천 요 진행되기 직전에 그 상황에 이제 이 당에 특히 영남 같은 주류들이 네. 선거를 이대로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못 치른다 하면은 어떤 행동이든 나설 거고 저 당이 또 무능한데 그런 권력 투쟁은 기가 막히게 해요. 맨날 당대표 몰아내잖아. 네. 본인들이 지켜봐요. 뭔가를 얻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방선거기 때문에 지도체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왜요? 봐요. 왜냐면은 자기 일 아니거든. 자기 일 아니거든. 아, 의원 배지는 유지된다. 그리고 어쨌든 영남이 60명이 넘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은 물론 이제 PK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TK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웬만하면은 자기 측근들이 웬만하면 공천하면은 당선될 수 있을 지방선거에서 가능성이 있어서 의지원 되니까. 팔짱 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정치권은 찍어 먹어봐야 합니다. 먹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체제로 가서 그냥 폭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그냥 항상 그랬듯이 그 이후에 사퇴에 이제 여론이 불거질 것도 그래서 2월에 한번 분수령이고,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언더찐윤이라고 불렸던 그 뭐 박성민 의원 뭐 이런 분들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분은 아직 근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까 그 김규환 논설실장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 근데 네. 원래 쿠데타는 예고하고 쿠데타하지 않거든요. 원래 그냥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는 건데 아직 그들이 자기의 핵심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네. 대표적으로 2016년에 옥사되고 나르샤 막 공천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김무성 파문, 대표. 네. 옥새 파문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국힘이 지들끼리 싸우면은 지지자들 여성 지지자들도 이제 투표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난감한 상황.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이 될 거다. 예. 일단 1차 분수령은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결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쭉 가면 어쨌든 지방선거 지고 그 다음에 분수령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에는